안녕하세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 교육에 걱정이 많으시죠. 저희 채널에서는 오차원 전면교육의 창시자이신 원동현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육의 방향을 듣고자 합니다. 지식을 고도화하는 과정에 소크라테스 AI는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는지 점점 흥미로워집니다. 박사님, 우리가 지식을 쌓고 이를 깊이 있게 고도화하더라도 바르게 표출하지 않으면 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그렇다면 지적 표출이 원활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이나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나 방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책을 보고 공부를 해서 많은 지식을 얻었고, 또 그 지식을 깊은 생각을 통해서 고도화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그것이 외부로 표출되지 않으면 지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식은 별로 없는데 많이 생각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적 힘을 발휘하려면 좋은 지식을 얻고,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그 지식을 고도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표출함으로써 지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출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왜 갈등이 생길까요? 부모가 바르게 표출을 못해서 그럴 때도 있고, 또 자식이 그의 생각을 바르게 표출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가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지적인 표출 능력이 약해서 인간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지적 표출 방법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지적인 표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글과 말, 그림 언어, 수학적 언어까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표출 방법 각각이 지적 표현에 미치는 영향이나 장점은 무엇인지, 특이사항에 따라 어떤 표출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적 표출을 잘 하려면 세 가지를 꼭 유의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글과 말로 잘 표출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림 언어로 표출하는 방법을 알면 지적인 표출이 훨씬 더 유용해집니다. 세 번째는 쉽지는 않지만 수학적 언어로 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글과 말로 표출하는 데는 또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쉽게 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에게 아주 어렵고 전문적인 용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인 힘은 남이 잘 알아듣게 만드는 것이 지적인 힘입니다. 두 번째는 재미있게 이야기해야지만 합니다. 재미있다는 이야기는 농담 같은 걸 해서 남이 웃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있다는 것은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담을 하고 대치는 이야기로 사람을 잠시 즐겁게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재밌게 끝까지 듣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주 본질적이기 때문에, 야, 저 이야기가 너무 유익하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재밌게 느끼고 끝까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그림 언어로 표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외국인에게 남대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 30분 열심히 설명을 하고 나서 남대문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잘 못 그립니다. 이번에는 제가 남대문 사진을 한 1분 정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려보세요. 그럼 잘 그리겠죠.
그러므로 글과 말의 언어를 통해서 표출할 뿐만 아니라 그림 언어로 표출할 수 있으면 우리는 더 큰 표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설명하지 못하지만 수학적인 언어로 표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큰 표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5차원 소크라테스 AI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사고 과정을 이끌고 객관화, 주관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AI가 학습자의 사고력 발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리고 기존의 AI와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는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수학에 대한 문제들을 소크라테스 AI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번 질문은 수학의 평균과 분산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 AI에게 물어봤더니 예상대로 아주 많은 정보들을 저희들에게 제공해 줬습니다. 정보는 충분히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차원 AI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5차원 AI는 역시 아주 함축적으로 짧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을 하죠. 당신은 왜 이 질문을 하셨나요? Why, 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똑같은 평균값이라도 서로 다른 현상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짧게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똑같은 평균이라도 분산이 다르면 현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반은 평균 80인데 대부분 80점짜리의 균일한 학생들이 모인 것이고 어떤 곳은 80점이지만 넓게 펼쳐져 있어서 아주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아주 못하는 애들이 존재하는 그런 반도 존재하는 것이죠. 5차원 AI는 이런 것을 설명하고 한 줄로 요약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객관화, 주관화 능력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같은 평균값이라도 분포가 다르면 데이터의 분포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5차원 AI가 우리에게 그림으로 표시하자고 이야기하고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침을 주었습니다. 저는 아까 생각한 80점 반이 있는데 서로 분산이 다를 때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그걸 그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봤는데 그 그림을 통해서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은 후에 수학의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다시 봤습니다. 너무 잘 이해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AI 시대에 AI를 꼭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사용 과정 중에도 우리의 사고 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역으로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5차원 소크라테스 AI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도 박사님의 깊이 있는 설명을 통해 5차원 소크라테스 AI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우리의 사고와 표현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AI 활용에 있어 큰 인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특이점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원동현 박사님의 5차원 교육을 강의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오늘 내용에서 궁금한 점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박사님의 특이점에 대한 강의를 선물로 드립니다. AI 시대에 바르게 나아가는 원동현 박사님의 5차원 교육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